안녕하세요. 삼탈모 모모코즈부입니다. 여러분들 홈케어 제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박사님이시고 한 분은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는 탈모 제품 연구 개발 11년 차입니다. 현재 이노진이라는 탈모 전문 기업에서 연구에 주력하고 있고요. 탈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텐데 오늘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긴장되지만 좀 한번. 자, 옆에 우리 이쁘신 여성분께서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피관리센터 경력을 가진 한송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같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하신 거예요? 되게 네. 궁금했습니다. 여성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그건 그렇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궁금해하신 내용을 보편적인 질문 말고 예. 좀 세게 좀 준비를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좀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각오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탈모 제품을 보통 우리가 나에게 맞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제품을 선택할 때까지 사실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어떤 제품을 쓰면 뭐 이렇게 빠지고 네. 어떤 제품을 쓰면 덜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탈모인들 보면은 소위 탈모 샴푸를 갈아탄다 이럴 정도로 자주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이라는 게 사람 누구에게나 맞을 수는 없는 이유가 탈모의 어떤 원인이나 그 다음에 진행 정도, 그 다음에 상태 이런 이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샴푸들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두피의 어떤 체질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샴푸를 자기가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탈모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탈모도 많이 예전에 회원분들의 얘기를 좀 지켜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어떤 유형의 탈모 샴푸를 되게 좋아하세요. 머리가 뻣뻣하게 되고 좀 머리가 쓰고 뭐 이런 샴푸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샴푸들 많이 이제 찾으시는데 가만히 그런 샴푸들이 어떤 건가를 봤는데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제 강한 지성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강한 지성용 샴푸들은 계면 활성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중성이나 알칼리성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모발이 있으면 모발에 이제 이 케라틴 비닐층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긋나게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엇갈리기 때문에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느낌도 주고 그 다음에 약간 굵은 느낌도 주고 빳빳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치 탈모가 해결된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그런 샴푸를 자꾸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두피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갈라질 정도로 강한 그런 세정력이면 두피가 이제 피부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두피의 이제 각질층도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서서히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피도 안 좋아지지만 탈모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좀 더 빠진다거나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약산성의 저자극 그리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샴푸를 쓰는 것이 탈모인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뭐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맨들맨들해야 된다 이런 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약간 더 부연을 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력과 자극성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피지나 지방 성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각질층이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정력이 높으면 자극도도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샴푸를 쓰시면서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를 쓰시면서 만약에 두피에 약간 어떤 불편한 점들이 느껴진다거나 뭐 가렵거나 약간씩의 이상들이 느껴지면 일단 그 샴푸는 세정력이 자기한테 너무 강한 거고요. 그 정도 테스트를 하시면서 적정선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드러우면 이제 모발이 이렇게 숨을 죽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제대로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홈케어 제품. 네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모발을 기본적으로 굵게 만들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1cm 정도씩 자라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굵은 모발이 자라나오면 한 3개월 정도만 참으시면 그전에는 사용감이 좀 부드러워서 좀 숨이 먹는 것 같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볼륨감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런 샴푸를 고르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죠. 3개월 참으면 된다고요? 예,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3개월 정도를 사용하면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아, 근데 그 3개월 동안 머리숱이 좀 별로 없을 때 이게 풍성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여성 탈모 분들 그 옛날 말로 그 후가시라 그러잖아요. 그 여자 머리가 스프레이를 거의 뭐 한 통을 다 쓰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숱이 없으니까 네. 좀 이렇게 풍성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네. 그걸 참고 있으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일반적인 그 사정력이 어느 정도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부드러워지진 않고요. 사실은 그런 제품들은 어떤 게 주로 있냐면은 그러니까 모발 쪽에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성분이나 그렇죠. 그런 컨디셔닝 성분을 좀 많이 집어넣은 샴푸들이 있어요. 그런 샴푸들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다 보면은 모발이 이제 많이 처지게 되는데 네. 그런 성분들이 별로 안 들어간 좀 담백하게 만든 그런 샴푸라면은 강한 세정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괜찮게 느낄 만큼의 어떤 그 사용감을 주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성인 사람들, 지성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점점 강한 거를 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마일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이런 제품을 썼을 때는 안 감은 것 같아요. 네네네. 사용감도 그렇고. 그것도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그 뽀드득뽀드득한 거에 그렇죠, 많이 중독이 그렇죠. 돼 있죠. 네, 그렇죠. 예전에 보면 뭐 마트릭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따닥 하는 것도 많이 선전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거품도 엄청나게 내야지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자주 또 샴푸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뽀득뽀득 안 하면 되게 힘든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한 1, 2주일만 적응을 하면은 쉽게 적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극단적으로 굉장히 태정력이 좋은 그런 샴푸는 피하시고 보통 보면은 그렇군요. 약산성 샴푸들이 요새 많이 나오죠. 그 정도 레인지에서 찾으시면 적당한 샴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샴푸를 원하세요? 이게 뽀득뽀득한 샴푸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드러운 샴푸를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탈모인이나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피질 분비가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뽀득뽀득한 샴푸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세안제 같은 경우는 너무 뽀득뽀득한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자극적이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뽀득뽀득한 것보다 약간은 좀 안 씻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샴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씻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용감을 포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견뎌야 된다. 네. 아, 그래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탈모가 해결되는 모발이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알게 되면 참는 게 걱정은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물질을 넣어서 이게 꼭 부드럽다기보다는요, 약산성 자체가 그 pH를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 여기 각질층도 좀 정리를 해주고 여기 모발의 그 겉에 있는 케라틴층을 갖다가 매끈하게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이 팍 죽는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냥 네. 정상적인 네네, 평범. 모발이에요. 네네. 참 부럽습니다. 자, 이 어떤 뭐 이게 샴푸를 쓰다 보면 세정력이 풍부한 샴푸가 좋다. 여기에 또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고 또 어떤 샴푸는 거품이 적당하게 난단 말이죠. 그런 제품들은 왜 어떤 원료가 덜 들어가서 그런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품이 많이 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샴푸고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돼 있죠. 왜냐면 그렇죠. 일단은 예. 그 거품이 많이 나야 네, 이게 보글보글하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품이 나는 이유는 이제 그 저희들이 샴푸에서 쓰는 계면활성제가 주 성분인데 보통 한 샴푸의 한 30-40% 정도가 계면활성제입니다. 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거품을 만드는데요. 이제 그 거품이 미세하게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피지나 더러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내는 역할을 하니까 거품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거품을 만들려고 일부러 또 넣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증포제, 일종의 이제 계면활성제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증포제 이런 걸 넣으면 또 실제로 세정력이나 어떤 그 이 샴푸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거품을 충분히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증포제가 혹시 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두피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좋다고 할수 물질들이. 없는 예, 물질이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력을 강하게 만들수록 자극성이 늘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거품도 상대적으로는 많아지는 그런 성분을 집어넣을수록 자극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피가 건강한 분이시라면 상관이 없을 정도겠지만 뭐 탈모인들이 보면 대부분 두피가 안 좋으시고 두피 질환이 또, 예. 그리고 또 두피를 자꾸 자극하면 탈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너무 거품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좀 삼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는 뭐 그럼 뻣뻣한 것도 쓰지 말라 그러고 거품도 안 나는 거 쓰지 말라고 그럼 샴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시중에 보면 좀 과장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거품 폭탄 막 이런 식으로 네. 저도 해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게 이게 탐스럽게 막 거품이 나오는 그런 왜 그 제품들이 욕조에 있죠. 풀어놓은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네네. 그런 건 일부러 좀, 네, 그렇게 내는 그런 건 거죠. 과한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품질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품질이 좋은 계면활성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면활성제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계면활성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이거 꼭 이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천연 계면활성제, 천연 샴푸, 뭐 화학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화학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는 굉장히 몸에 나쁘다.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에는 그 화학 계면활성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SLS라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많이 안 쓰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에 막 떠돌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썼던 게 SLES라고 조금 덜 자극적인 거였는데 요 부분도 또 한 몇 년 있다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또 이제 사용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연 뭐 샴푸를 많이 찾게 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도대체 SLS가 발암물질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출처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보니까 저같이 궁금해했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리학자시고 이제 의사분이신데 전문의신데 이름이 에드 프리드랜드라는 분이 그분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SLS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샴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퐁퐁이나 이런데 기본적인 세정제에서 거의 다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격도 싸고 안정성도 나름 확보됐다고 생각해서 많이 썼는데 이제 발암물질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찾아보셨는데 아무리 어디를 찾아도 뭐 논문도 찾고 뭐 과학 학술지도 찾고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 데서도 그런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했고 찾다 이분이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발암물질에 대한 실험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이 발암물질이 이 고체라면 이걸 어떻게 주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루나 고체인 그 발암물질을 녹이려면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계면활성제로 녹입니다. 예, 우리가 뭐 샴푸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게 계면활성제지만 그런 어떤 안 녹는 물질을 녹이기 위해서 쓰는 게 또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래서 그 발암 실험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발암 물질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녹이려고 이제 SLS를 쓴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전혀 이런 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본 거죠. 보니까 동물 발암 물질 실험을 하는데 그 안에 SLS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은 사명감에 그걸 인터넷에 퍼날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인터넷 글만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고 주의하라고 하고 그럼 그분들이 또 메일 보내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거의 정설처럼 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의사분께서 아무리 아니라는 글을 써도 인터넷에 묻혀버립니다. 퍼져버리고.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발암물질이라는 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또 그 SLES 같은 경우는 또 원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그 소문의 이제 진앙지가 우리나라인데요. 저도 이제 뜬금없이 하여간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그 소비자분한테 이게 SLES 문제인데 당신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하더라. 그럼 또 문의가 와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또 찾아봤는데 국내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이걸 가지고 그 실험을 했다는 거죠. 진짜 그런 문제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논문이 나온 데가 농약 중독 연구소입니다. 아니 무슨 샴푸 우리는 샴푸를 다루는데 농약 중독 연구소 이 뭐지 하고 봤더니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물질도 농약의 어떤 맨이 되는 물질도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사용하는 게 계면활성제인데 대부분 이제 SLES를 사용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농약은 보면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막 분무 뿌리잖아요. 저기 시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꾸 호흡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호흡기 들어가서 이제 폐질환이 생기죠. 폐질환이 생기는데 단지 농약 때문이 아니라 거기 들어간 SLES라는 그 계면활성제가 흡입돼서 폐독성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마우스에서 폐독성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SLES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건 정확히 보면은 SLES 계면활성제를 마셨을 때입니다.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을 마셔서 쌓이면 폐에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뭐 SLES뿐만 아니라 뭐 천연계면활성제는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물질을 다 그렇게 미스트로 만들어서 마신다면 문제는 될 거고요. 그러니까 샴푸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샴푸를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스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청양고추 우리 즐겨 먹는 음식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청양고추를 먹으면 되지만 거꾸로 얘는 바르면 안 됩니다. 바르면 굉장히 따갑고 피부 발진이 생기죠.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양고추가 위험 물질이라고 안 하잖아요. 인체 치명적 독성이 있다고 안 하거든요. 네. 예.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샴푸에 있는 계면활성제들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에 맞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샴푸 하다가 네. 거품이 입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기들 좀 그럴 수 있죠. 예. 요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정 능력이 있고 어떤 기본적으로 독성 물질이라는 것도 용량이 있죠. 인체가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좀 이렇게 뭔가 거품을 마신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네.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은 계면활성제 이거 안 넣고 다른 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계면활성제라는 것 자체는요, 계면활성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물에도 녹고, 그다음 기름에도 녹는, 그러니까 물과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요 몸에 있는 막 이런 피지, 기름, 네. 더러운 때도 잡고, 물에도 녹아서 이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씻으려면 무조건 계면활성제 성분이 필요합니다. 계면활성제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뭘 썼던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 이런 뭐 샴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품들은 이제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세안이나 물 샴푸를 많이 하셨겠죠. 필요할 때는 그 우리 양잿물 있잖아요. 양잿물로 이제 그 세정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천연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정력은 좀 약했겠지만 좀 불편한 형태였겠지만 예전부터도 이제 꾸준히 쓰고는 있었죠. 그렇군요. 계면활성제는 사실 우리가 이게 생활하는데 정말 많이 쓰죠. 네, 그렇죠. 집에서 설거지 좀 하세요? 그럼요. 잘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또 자주 쓰는 이제 주방 세제, 그리고 뭐 샴푸, 뭐 다양하게 뭐 거품 나는 건 다 들어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의 품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좀 일반인들이 그 제품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을 보게 되는데 또 성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꼭 그 부분은 좀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은 하나가 있는 게, 네. 계면활성제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세정력과 관련되는 건데, 보통 보면은 세정력을 많이 주기 위한 그 계면활성제들이 그 중성이나 알카리성 정도에 많이 가 있습니다. 알카리 쪽으로 갈수록 뽀득뽀득하고 세정이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비누 보면은 완전히 알카리로 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자극을 주게 되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약산성 샴푸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약산성 샴푸 얘기하는 제품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게 그나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샴푸들이 약산성이라면 피부나 두피에 자극을
덜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피부나 두피가 pH가 네. 산도가 약산성이고요. 네. 보통 한 5.0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우리 뭐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겠지만 중성 그럼 7.0이죠. 네. 그래서 이 중성 무조건 중간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중성보다 조금 더 낮은 약산성인 게 우리 두피고 피부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한 그 샴푸를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 한 5.5 정도 되는 그 약산성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숫자만 얘기하시는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확인해,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한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종이를 딱 넣어가지고 색깔 변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색종이요? 리트머스 종이요. 리트머스 종이. 네. 아, 참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리트머스 종이. 근데 이거 뭐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아세요? 어디서 파는지? 요즘에 문방구 같은 데도 많이 판매를 해서 뭐야, 복덕방 세대이신 것 같아요. 네, 문구점. 문방구. 네. 네, 이거 뭐 문구점에 가시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돼요? 네, 그 네. 문구점에 가면 뭐 얼마 안 할 거고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샴푸를 물에다 어느 정도 타서 우리 간단히 담그기만 하면 그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물에다가 타서. 네, 네. 인터넷에 딱 쳐보시면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하는 거 그 쳐보면 인터넷에 말고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아, 그 색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1부터 네. 뭐 1, 2, 3, 4 올라갈수록 색깔이 점점 변하게 되는데 그 색깔을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맞춰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써 있죠? 네네, 써 구매하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제가 이렇게 몇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네. 구구단은 아세요? 다시 해보면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리트머스 종이를 제가 한 7, 8년 전에 뭐 한번 구매를 해봤던 네. 적이 있어요. 그걸 사서 한번 그 토닉 네. 이런 걸 좀 테스트를 좀 해보느라고 뿌려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써 있어요. 네네. 이게 뚜껑 케이스를 열면 거기에 이 수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고 여기서는 네네. 뭐다. 네. 항상 보면서 하면 또 쉬우니까. 네네. 가격도 한 돈 1,000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얼마 안 돼요. 몇천 원이면 아마 올랐으니까 예. 또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왕 뭐 리트머스 사신 김에 샴푸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뭐 주방 세제, 그렇죠. 뚜껑에다 맞아요. 해보시고 네. 또 이렇게 세안하시는 뭐 그 클렌징 폼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걸리거든요. 너무 여성분들 강한 많이 것도 안 쓰시죠, 되고. 또 클렌징 폼. 그쵸. 필수적으로 사용하죠, 네네. 저희는. 필수적으로 쓰신다고요? 그쵸. 폼 클렌징은 필수죠. 그냥 비누로 쓰시면 되지 뭐. 왜? 그렇구나. 네. 또 많이 쓰시죠. 특히 근데 주방 세제는 헹구는 이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네네. 주방 세제들에는 특히 뭐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샴푸를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기 들어가 계면활성도 거의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사실은 뭐 피부 자극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세제는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뭐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은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걱정은 듭니다. 그쪽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네네. 우리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 사람을 해가지고 앉혀서 샴푸를 해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만큼 충분히 헹궜다라고 생각할 만큼 헹궈봐라라고 하는 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보셨어요? 네. 저도 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건지 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전등을 대서 이 잔류물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봤어요, 저도. 그래요? TV는 또 좋아하시네요. 여하튼 보셨다니까 이해가 되실 네. 거예요. 그죠? 정말 많이 헹궜는데 남아있어요. 그죠? 충격적이었어요. 네. 어디까지 헹궈야 이게 없어지는지 이걸 또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참 좀 그 부분은 좀 애매한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탈모인 한 지인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대로 헹구지 않는다. 네. 당연히 안 헹구면 뭐 별 문제 없는 것도 계속 놔두면 화학물질이든 뭐든 그게 뭐 천연이든 뭐든 그렇죠. 외부 물질을 계속 놔두면 네. 좋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오래 헹구나 그러고 그냥 평소 습관대로 한번 헹궈봤는데 정말 20초? 밖에 안 헹구더라고요. 그냥 스르륵 해가지고 그냥 거품기가 없어진 것 같으면 그냥 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더 오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남자 같은 경우는 최소 1분 이상은 좀 헹궈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더 오래 헹궈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나 경험한 게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머리를 되게 기르고 있거든요. 한동안 계속 여기 가렵다는 거예요. 뒤쪽이. 그 이유를 좀 몰랐어요. 왜 뒤쪽만 가렵지? 그리고 이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냥 샴푸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봤어요. 옆에서
헹굴 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샤워기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샤워기가 나오고 샤워기 여기 닿죠. 막 하고 머리가 길죠. 여기만 대충 하는데 여기는 머리가 겉으로 대부분 흘러내리는 거죠. 이 뒷부분 속은 물이 잘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샴푸 성분이 여기에서 제대로 세정이 안 돼서 계속 뒤쪽만 가렵고 막 트러블 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꼭 샴푸할 때, 샤워 때 이렇게도 하고 거꾸로 해서 이제 이렇게도 해라 이렇게 딸한테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샴푸는 어떤 샴푸건 충분히 헹궈주는 게 중요하고 그나마 남자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잘 헹굴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 잘 하셔서 골고루 헹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칼리 말씀하셔가지고 이 비누는 무조건 알칼리다. 예,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안 그렇죠. 좋은 네. 건데 두피에 모발에도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는 샴푸가 없어요. 추억의 오이 비누. 그거 하나로 네, 모든 걸 다 세수도 해결하는데. 하고 샴푸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빨래도 해요. 심지어 빨래 비누를 네, 보급 못 맞습니다. 받았을 때 예,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걸로 오이 비누 쓰는데 뭐 심지어는 그 비누가 없으면 빨래 비누로도 가끔 하죠. 그렇죠. 네네.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뭐 요즘에는 뭐 샴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군대에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군에서 지급되는 비누는 게다가 꽤 저렴한 비누일 거고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알칼리성으로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강알칼리로 가 있을 건데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두피를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해치게 돼요.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얼마 전까지도 비누로 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있어요. 놀랐습니다. 네. 아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뽀득뽀득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군대에서부터 거니까요. 그거. 네. 그래서 샴푸를 쓸 수가 없었다. 이게 네. 샴푸를 쓰면 이게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서 두피가 근데 많이 붉고 안 좋았거든요. 아. 심지어는 약사입니다. 심지어는 약사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헛했다고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꼬박꼬박 이제 제대로 된 샴푸를 좀 사용하고 있죠. 겁을 좀 줬더니. 네. 그러셨군요. 도와주셨네요. 네, 그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네. 여자분들은 혹시 비누로 머리 감으신 적 있으세요? 여자분.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급할 때 어디 놀러 갔을 때 샴푸가 없을 때 아.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렇게는 사용을 한 뭐 적은 어떻게 있어요. 왜 갑자기 급하게 놀러 가세요? 아니 뭐 바닷가를 갔는데 깜빡하고 안 챙겨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경우는 많죠. 그래서 비누로 네. 어찌됐든 감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극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천연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천연 샴푸랑 일반 샴푸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이 천연 네. 샴푸를 보면 네.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표기를 네.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품 안 나야 되잖아요.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네. 해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천연 샴푸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하나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천연 샴푸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성분 다가 천연이 아닙니다. 그 식약처 규정 같은 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유기농 샴푸 이러면은 유기농을 몇 퍼센트 이상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네. 이상하게도 천연 화장품, 뭐 천연 샴푸 이런 거에는 1%라도 넣기만 하면 천연 제품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 샴푸 이렇게 그 했어도 1%라고 말씀하시는데 500ml 했을 때 네. 1%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5mm죠. 네. 요만큼. 네네. 그 요만큼만 넣어도 네. 천연 샴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뭐 천연 화장품, 천연 샴푸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거기에 천연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 표기가 안 돼 있는 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믿기가 좀 힘든 게 있고. 뭐 이제 우리는 계면활성제 안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품들은 주로 계면활성제를 안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화학 계면활성 이런 걸 안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연의 물질을 썼다 그러는데 천연의 계면활성제를 쓴 거죠. 천연 계면활성제라면은 과연 자극이 없는가? 그럼 천연 계면활성제는 양잿물이에요? 뭐 유래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선조가 썼던 게 처음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천연 그러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천연 샴푸 이러면 좀 상대적으로 세정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천연이라서 꼭 좋다기보다는 세정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덜 자극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정력이 높으면 자극도는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게 꼭 천연 계면활성제에서 자극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세정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자극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천연 물질들, 천연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뭐 안정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 SLES나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물질들은 대부분 단일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화학 구조도 다 알고요. 그래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안정성도 뭐 한 몇십 년간 뭐 글로벌하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 몇억 명 이상이 썼을 거고요.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가. 그런 물질이고 이게 천연 계면활성제 이러면은 사실은 사용된 그런 기간도 좀 적을 것이고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단일 성분 하나가 아니거든요. 천연 물질은 우리가 추출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런 비유를 드려도 들을지 모르겠는데 뭐 양주 먹으면 뭐 아침에 숙취는데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과실주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아침에 뭐 머리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양주는 어쨌든 굉장히 증류가 돼서 알코올만 딱 있는 거거든요. 단일 물질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과실주 뭐 이런 거 보면은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여러 가지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비유를 들자면 천연 물질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어떤 작용을 할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잣대를 천연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저자극 있다 자극 있다의 개념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천연 물질, 천연 화장품, 천연 샴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많이 지불을 하셔야 되죠. 예,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데 가격이 비싸진 만큼 어떤 그 저자극도나 안정성의 효과가 훨씬 더 있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제품 중에 천연 계면활성제만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SLES 같은 그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데 각각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나 뭐 그런 경우 이걸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트러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저자극 샴푸 천연 계면활성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보통 뭐 대여섯 배에서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원료에서. 네네. 천연 계면활성제에서.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상인데 두피가 정상인데 뭐 10배나 비싼 원료가든 그러면 그 제품도 뭐 대여섯 배는 비싸겠죠. 일반 샴푸보다.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정상인데. 만약에 제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두피에 뭐 이러면은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경우. 네. 그래서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구분 짓는 거지 무조건 천연이라고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뭐 한마디 더 드리면은 그런 합성 계면활성제나 화학 계면활성제가 나쁘다고 자꾸 욕을 먹는 거는 그랬을 때 한편에서 이득을 보는 어떤 게 있다는 보이네요 거죠. 지금. 네, 여러분도 네. 잘 보이실 거예요. 합성 계면활성제 무첨가라고 해놓고 네.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의 이제 마케팅.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약간 사람들이 좀 약간 네. 걱정하는 네, 원료가 네. 그렇죠. 안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닌데, 네. 그죠? 어차피 명분은 똑같은 네, 계면활성제는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네. 천연이냐, 네네 그렇습니다. 합성이냐. 네. 천연이라는 말을 쓰려면 1% 정도 집어넣으면 된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속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한 가지 네. 좀 떠오른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삼탈모 네. 회원분이셨는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좀 상담을 하게 됐던 경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천연 샴푸를 쓰고서 완전히 두피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미용실 이제 머리 깎으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이제 두피 마사지 같은 거, 두피 관리 같은 거 이제 가끔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미용실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서 두피 마사지를 뭔가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감겨준 게 천연 샴푸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서 되게 자랑을 했죠. 아마도 이제 감겨주고 느낌 좋으니까 하나 사가라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 딱 한 번 천연 샴푸로 갖고 나서 두피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그분 제 기억에 거의 1, 2년 동안 두피가 회복이 안 됐어요. 굉장히 심한 상태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연 물질이라 그러면 그 안에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고 이 중에 어떤 성분이 이분한테는 알러지 반응을 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알러지 반응 때문에 일종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겼고
그게 이제 만성화돼 가지고 한 1, 2년 가셨는데 그거 되게 오래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알죠. 말씀 나누시고 네, 그랬던 네,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야, 천연 샴푸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예. 순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또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 비싼 샴푸를 조금씩 다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또 pH 리트머스 쪽이 사기 전에 마트에서 열어서 하면서 아 이거는 제가 안 사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러면서 뭐 샴푸들 중에도 좀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가 있는 예를 들면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좀 그 제품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근거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샴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후기도 좀 많이 보고 네, 후기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은 그런 샴푸들이 유행 타죠. 그래서 뭐 한때 막 굉장히 막 예, 많이 맞아요. 팔리는 것 같다가 예, 맞아요. 예. 점점 잦아드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후기들이 별로라는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실체가 밝혀지는 거죠. 그럼 그 후기가 거짓말 후기였다라는 얘기예요. 초반에는 많이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 후기를 신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애매하죠. 그런 후기들을 작업한 사람들은 좀 근데 그 후기를 보시면 그 잘 모르게 자주 보시면은요 좀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홍보하려고 쓴 후기인지 진솔한 후기인지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샴푸 쓰실 때 샴푸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들 화장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자극 테스트 좀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세요 자극 테스트를. 여성분들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보고 좀 안 맞으면 이제 그래서 집에 화장품이 이만큼 쌓여 막 이렇게 있고. 또 사고 네. 세일되면 또 사재기하고 일단 뭐 혹시 저기 화장품 만드시니까 저와 같이 화장품 사업을 저분한테만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게 이제 막 계속 화장품이 쌓여가는군요. 그러니까 별다른 특별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좀 거예요, 애매합니다. 결국에. 뭐 네. 어쨌든 자기 피부에 좀 발라보고 어느 정도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뭐 샴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 뭐 계면활성제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컨설하는 거지. 거기에 예를 들면 1%라도 다른 어떤 자극이 있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만드실 때 네. 자극이 될지언정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네. 이 원료는 아주 조금이라도 넣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만드시는 거는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최대한 뺍니다. 예를 그럼 들면 최대한은 조금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팬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발의 느낌을 굉장히 좋게 하는 물질들이 주로 두피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죠, 그게? 컨디셔닝 성분들이죠. 저도 초창기에 제품 네. 개발을 할 때 네. 어쨌든 모발에도 좋다는 그런 일종의 코팅, 네, 모발을 네. 코팅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트러블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 성분 그래서- 이름이 뭔가요? 그건 그 추출물 이름이어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고요. 네네. 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여하튼 뭐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면활성제 말고 좀 주의해야 될 성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 보통 샴푸 얘기하면은 그 초점이 다 계면활성제로만 맞춰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비중이 가장 많으니까 네. 그걸 주의를 기울이는 건 맞는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다른 원료들이 효과도 줄 수 있고 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피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 모발에 굉장히 좋은 샴푸들은요. 상대적으로 두피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모발에 보통 이제 코팅도 해주고 결도 부드럽게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컨디셔닝 성분들이 듬뿍 들어간 샴푸들이 있는데요. 그런 샴푸들은 좀 두피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제품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여성 제품이어서 모발도 좀 좋게 하려고 그런 컨디셔너 성분을 넣었었는데 확실히 그 전에 제가 개발했던 샴푸에 비해서 두피의 트러블률이 확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사용 안 하고요. 그러니까 사용감에 너무 이제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저희 그 제품을 쓰는 탈모인 소비자한테 네. 이제 그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이제 질문이 오잖아요. 샴푸를 뭐 괜찮은데 우연히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더니 화공약품 냄새가 난다. 화공약품 냄새. 네. 만드신 제품이. 네네 저희 제품이
황혼약품 냄새 난다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네. 이제 그 문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뭐냐.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대답을 원하셨겠지만 이제 저는 그대로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약품 네, 냄새가? 예, 화학약품 냄새 납니다. 왜냐하면 샴푸 자체의 원료들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샴푸들도 대부분 다 그런 냄새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근데 그 원래는 냄새를 난다? 마스킹하는 거죠. 그래서 향을 넣어서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천연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약간 알러지 가능성도 있어서 안 쓰는 이유도 있고 또 가격이 굉장히 천연향은, 비쌉니다. 네, 알러지 때문에 네네. 다 못 쓰는 가격이 경우도 많이 있다. 또 비싼 것도 있어서 많이 안 쓰고 네. 그렇다고 이제 인공향을 쓸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인공향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조합향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제 인공향 같은 경우에는 인공향을 우리 제품에 녹이기 위해서 가용화제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용화제. 예, 원래는 필요 없는 물질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인공향이 문제가 아니라 가용화제가 이제 피부나 두피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네, 결국에는 소문들 있지 않아요? 인공향에 들어가 있는 거는 두피 안 좋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근데 아, 네. 가용화제라고는 들어보셨어요? 가용화제란 말은 지금 처음 네, 들어보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 인공향이 들어가 있다는 건 전부 다 가용화제가 들어가 있을 네,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용화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희 샴푸에는 아예 향 자체를 넣지를 않아요. 향 성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냄새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고객님 뭐 죄송하지만 그런 냄새가 나는 게 맞는데 고객님이 만약에 코를 더 사랑하신다면 로레알 샴푸 좋은 거 많잖아요. 비달 사순도 있고 그런 샴푸 쓰시고 만약에 정말 두피, 모발을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 샴푸를 쓰셔도 좋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효과만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두피나 모발에 좋은 그런 성분만을 냈고 사용감이나 코를 즐겁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색상, 펄을 넣는다고 이런 건 가급적 안 하기 때문에 선택할 문제죠. 정상이고 두피, 모발을 그냥 뭐 이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시중에 좋은 샴푸가 너무 많죠. 그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탈모가 있다거나 두피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샴푸를 쓰는 게 좋은데 그런 샴푸일수록 사실은 그런 사용감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리가 있는 샴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오늘? 네. 저도 궁금한 게 되게 사실 많았었는데 오늘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다 싹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네. 시간 관계상 어떨까 지금 잠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어쨌든 이런 뭐 샴푸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대부분 사용감을 쫓아가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남자는 뭐 덤덤한 제품도 씁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안전지대입니다.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은 향, 굉장히 좋은 사용감. 예전에 보면은 화장품도 보면 굉장히 실키한 바르면은 보습이 너무 잘 된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실리콘 제형들을 한때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굉장히 보습이 잘 된 것처럼 손끝은 너무 부드러운데 실크처럼 사실은 이 속은 삭막합니다. 막상 피부는 보습이 전혀 안 되고 막감만 주는 거거든요. 필름 씌워놓은 것처럼. 막만 이렇게. 네. 그런 성분이 또 모발에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리콘 성분이 굉장히 모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들부들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사용감을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요. 뭐 두피에서도 트러블을 만들 수 있지만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멀쩡한 피부인데 이제 피부염을 만들죠. 자극성 피부염 이런 걸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오셨으니까 좀 그런 사용감을 쫓지 말고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하시면 피부도 두피도 그리고 모발도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렇군요. 어떻게 좀 박사님 말씀이 맞으세요? 뭐 향이라든지 사용감 이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제품을 선택하신 그쵸.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고를 때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사용감, 향, 고를 때는 발림성. 일단 사용감을 모르잖아요. 딱 살 때 어떻게 골라요? 냄새가 일단은 맡아봐야 저 같은 되고. 경우는 좀 예쁜 것도 많이 봐요. 디자인. 그치, 디자인. 아, 이런 디자인. 것도 많이 첫 번째 보고요. 디자인. 디자인도 보고 향도 어떤 향인지 한번 보기도 하고 네. 바를 테스터가 있으면 바르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그냥 후기도 많이 듣고 이러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후기가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다. 네. 그럼 일단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쵸. 대부분 만약에 좋다 하면은 다 이렇게 따라가죠. 네.
참 소비하는 이 성향이 네, 남자하고는 많이 정말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출시한 제품을 아주 디자인을 이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좀 괜찮지만 네. 제 한 10년 전 처음 제품 개발해서 출시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병원에 전문적으로 이제 그렇죠. 제품을 공급했었는데 의사분한테 어떤 얘기 들었냐면 분명히 너희들은 제품을 개성공단에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개성공단 어떻게 제품.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디자인 누가 했는데요, 박사님? 저희 뭐 전문 디자이너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케이스에 돈을 제가 많이 안 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차피 이제 소비자 고스란히. 네네. 케이스는 제 관점에서는 이게 효과를 줘야 되는 제품인데 케이스는 금방 이제 쓰레기통도 들어가고 케이스를 이쁘게 만들 수 있죠. 당연히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만드세요 하면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지만 그 케이스 비용이면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다가 효과가 있는 성분을 두세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처음 제품 중에는 케이스가 없는 제품도 있었고요. 근데 그건 개발자 마인드고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다운치마라고 네. 또 케이스도 딱 이렇게 멋있게 하드 케이스에 딱 열었을 때 와인 막 그런 거 들어있는 것처럼 막 네. 근데 막 10만 원 그래도 너 멋있잖아 이거 네.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여성 소비자분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마인드 화장품 같은 네. 경우는 케이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화장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의약품스러운 걸 만들고 싶은데 등록을 화장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모든 좋다는 제품들 대부분 써보고 브랜드 이거 써봤는데 안 맞으니까 그냥 자꾸 이제 효과 위주로 찾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다. 뭐 이게 화려하지 않아도 제품이 효과가 있으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품을 쓰시는 거고요. 뭐 지금은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뻐졌습니다. 제가 좀 예를 이제 들면은 예전에는 그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케이스도 없었던 네.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그 만드는데 케이스가 없었으면 흙만 경지에다 이렇게 다 네, 흙으로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들었고 근데 처음에는 케이스에 제가 디자이너분한테 얘기를 하죠. 2도 인쇄 이상하지 마라. 색깔 2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흑백이네요. 네. 네. 아무리 좋아도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3도 인쇄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도 쓰세요. 금박 쓰세요. 이렇게 이제 조금 그래서 지금은 제품을 보면은 나름 이제 중간 정도는 되고요. 지금 디자인이. 제품은 이제 3도까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 네. 금박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많이 희생하셨네요. 네. 원료가 좀 더 채워놓을 수 있는 거를 네. 좀 포기하시면서 네. 대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료는 그대로 있고 그걸 넣다 보니까 사실은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 안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건 사장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고 저는 제 건 지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고집은 하고 계시죠, 계속. 네네 원료는 지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요. 네. 그게 또 이제 보장되어 있는 조건이 또 있으신 모양이죠,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네. 초기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사장님하고. 나중에 저희 모시고 계신 사장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가 왜 싸우는지 좀 화해도 좀 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품 원료 많이 넣는 것 때문에 싸웠고요. 그러니까 2도 인쇄되어 있는 거 파시느라 그 사장님께서 얼마나 고생 많이 네,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할 것들은 다 정리를 다 네. 해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금 이렇게 된 영상은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그러신가요? 다음번에 또 이제 한 분을 더 모셔볼까요? 예, 그것도 좋겠네요. 갑작스럽게 또 네. 이제 이사님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셔서 또 질문도 한번 해보셨고, 천연 샴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박사님을 눈으로 본 게 처음이라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요. 네. 네. 이런 실질적인 좀 이야기, 개발을 왜 그렇게 했고, 케이스는 왜 안 만드셨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여성분들께 케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될까요? 한눈에 딱 이해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아니면 그냥 남자답게 네. 비고급 케이스를 쓸 바에는 원료를 더 좋은 걸 넣겠어 라고 해서 그냥 마케팅 문구 네. 딱 갑자기 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네. 저도 떠올랐는데 이 제품은 당신을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네. 당신의 뭐 두피를 위한 제품이다. 뭐 네, 이런 식의 그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우리 저기 그 있잖아요 깜장 봉다리에다가 그냥 원료 쭉 짜갖고 배송료도 아까우니까 배송료 힘드니까 오셔서 가져가셔야 된다. 그게 이제 그것도 마케팅 컨셉일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게 사장님한테 제가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장님께 미국에 보면 이제 여담인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마트에 그 자기가 원하는 샴푸들이 이렇게 있어요. 덕용식으로. 그래가지고 네. 덕용 우리가 보통 1000ml, 뭐 1200ml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샴푸 통을 갖고 와서 충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그램 수만큼 돈을 내고 사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큰 드럼통 같은 거에서 이렇게 쫙 그게 또 좀 이쁘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우리 그 무슨 문구점 와. 이런데 문고 이런데 큰데 가면 왜 젤리 같은 거 막 네, 이렇게 네, 있어서 자기가 조금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 그건 정말 샴푸를 정말 종류를 여러 가지를 쫙 이렇게 맞아요.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왜 그래 우리 그 맥주 요거 이렇게 네. 500cc 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짜가지고 자기 원래 용기 올려놓고 그 용기 올려놓으면 그걸 입력을 하면 그게 빵으로 돼요. 네, 빵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짠 만큼 계산이 되는. 너무 합리적인데요. 그래서 너무 환경을 경제적이고. 이게 네. 되게 중요시하는 그 좋고, 지역에서는 네, 그렇게 쓸데없이 하더라고요. 뭐 케이스값 이런 거로 돈 네, 낼 그렇죠. 필요 없으니까 되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되게 너무 좋아들 좋은 하시더라고요. 방법이네요. 너무 네. 좋은 방법. 우리 그 연구소에다가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유소처럼 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의미 수 있어요. 있는. 그러니까 네, 정말 의미 있을 선진국에서 것 그렇게 같아요. 하고 있는데 네. 많이들 참여하시더라고요. 이 환경을 살릴 수 네, 있다. 그거 아주 정말 좋은 네. 윈닝 게임이네요. 소비자도 네. 좋고 네, 회사도 좋고. 근데 우리나라 마트에는 그게 들어가기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수익 구조도 있고 네, 네, 네. 뭐 그런데 선진국에서 그러고 있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네. 로드샵을 하나.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될것 같은. 자, 오늘 이렇게 박사님 처음 네.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좀 어, 당황스러우신 건 없으셨나요? 처음에 좀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탈모인들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려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싶으셨는데.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좀 오늘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또 워낙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좀 긴장 좀 많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안경이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저희도 나중에 네. 같이 그러시겠어요? 그럼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박사님께서 한번 요 안경도 한번 껴보시는 그 오늘 이 코너의 마지막으로 그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네. 오늘의 말씀하신 네.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네.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그 저희가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가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꼭 다수가 얘기하는 게 꼭 이런 쪽에서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인터넷 괴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탈모 샴푸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 저희가 그래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뭐 화학도 배우고 생물학도 배웠는데 좀 본인이 이론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해보시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대답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의사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스스로를 좀 지켜나가시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부터 본인을 지키셔야 잘못된 제품이나 습관으로부터 본인의 두피 모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도 싶은데 네. 어떤 뭐 핫 이슈에 되어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댓글을 보시면서 네. 그게 댓글이 곧 후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또 신뢰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는데
이 전문가분들께서는 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또 한 발씩 늦어요. 그게 문제죠. 또 검증도 해야 되고 네. 확인도 해야 되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또 이제 답변을 해주시려면 또 이제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또 명분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오해 안 사게 네.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또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겠죠. 네, 여기서 속 시원하게.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질문을 네. 오늘 하나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다음번에 진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2개 해주세요. 네, 더 독한 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2개. 두 송이. 네. 네, 우리 그 수고해주신 한송이 씨에게 트리콜러지스트 한송이 씨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박사님 진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감사합니다. 정보 들었고요. 네. 특히 저한테는 그게 좀 명확하게 좀 들렸어요. 그 가형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인공향은 딴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다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부나 두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제 문제가 이미 있는 상태라면 좀 피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우리 그 모모코주부와 이 박사님과 우리 그 한송이 씨와 또 계속 또 게스트가 또 추가 네. 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좀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아,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데리고 네. 오셔갖고 네. 저랑 같이 공격을 좀 해서 아,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시원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